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12월 17일 아침 방송 오늘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서 오늘의 인생 명언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내가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너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존 레논이 이야기를 하셨네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내년에 집값이 폭락할까요? 많은 분들이 내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님께서 부동산 시장 관련해 가지고 일단 썼던 기사를 토대로 부동산 전문가 6분의 대답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했던 제가 앞으로 내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또 한번 전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이야기를 드리면 내년에 주택시장은 전망은 3월까지는 이렇게 좀 약간 매수자도 이제 약간 눈치를 많이 볼 것 같고요. 매도자들도 3월달까지는 정말 급한 분들 아니면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서 내년 3월까지는 보합으로 일단 진행될 것 같고, 또 때로는 보합에서 약간 또 밑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 3월 9일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저는 우상향으로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의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도 전문가분들도 한 6에서 10% 상승을 전망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6에서 한 10%까지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5에서 한 10% 정도 상승을 갖다가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삼송이라든지 고양시 덕양구는 더 많은 상승의 폭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갖다 이야기 드리니까 이제 시청하시다가 바로 나가실 것 같아서 뒤에 또 마지막으로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직장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넘어가고요. 일단은 부동산 전문가 6분이 예측한 내년에 주목할 지역. 김규정님은 서울 전체, 나머지는 강부합이다 이야기하셨고요. 김기경 소장님은 서울 용산, 경기 분당, 인천 청라. 김학렬 파숑님은 서울 용산, 경기 분당. 그리고 박원감님은 서울 전체, 나머지는 강부합. 송승현님은 서울 강남, 경기 평택, 인천 송도를 주목을 할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은영님은 서울 전체, 경기 분당, 인천 송도를 주목했습니다. 일단 최근 주택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매매 거래는 거의 뚝 끊기고 급급매가 아니면 매수세도 안 붙는데, 실제적으로 삼성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1억 정도가 지금 싼 매물이 있는데도 매수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럴 때 집을 사야 되는데, 이럴 때 정말 내 집 마련을 해야지만 내년에 좋을 텐데, 제가 부동산을 현장에 있어 보면서 느낀 거는 가격이 내려가면 더 안 삽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더 살 거라고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더 안 사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삽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한 8월 9월 달까지만 해도 막 정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살려고 정말 그랬는데, 매도자가 이제 마음이 변해서 가격을 올려버리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매도자가 가격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그래도 지금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고,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또 내년에 또 이제 민간 분양에 있는 사전청약도 노리고, 또 창릉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에 이런 사전청약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사전청약이라든지 창릉 3기 신도시가 나쁜 건 아닌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입주 때까지는 최소 아무리 빨라도 5년도 더 걸릴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는 6, 7년,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딜레이 된다고 하면 10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더 싼 매물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보다 싼 매물들이 간혹 가다가 한두 개씩은 나올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싼 매물들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부동산 지표가 일제히 정말 하락세로 지금 치솟다 보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이들이 정말 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분들께서는 내년 수도권은 10% 정도 오를 거고요. 서울이 시세를 리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스마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이 이제 리드를 한다라고 하지만 서울에 있는 집을 갖다 사기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가계 소득이라든지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서울을 갖다가 사고 싶어도 너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서울은 사지를 못한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버금갈 수 있는 신도시라든지 입지가 좋을 뭐 경기도에 있는 뭐 광명이라든지 뭐 하남이라든지 더 나가서 뭐 다산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몰릴 것 같고요. 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삼성벨트, 뭐 삼성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향동, 내년에는 또 덕은 입주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선호를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은 정말 6에서 10%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고 하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선호하는 지역은 10% 이상도 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습니다. 많이 안 올랐다고 서울보다는 뭐 올해는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서울보다는 많이 안 올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도 서울만큼 좋은 입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만큼 경기도도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만약에 2022년도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3월 전에 매수를 갖다가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말 급급매를 갖다가 선택을 하시면 후회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집값 상승세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서울과 경기, 인천 순으로 꼽았는데 일단은 뭐 강남하고 용산을 지금 많이들 전문가분들이 지적을 많이 이렇게 지목을 해주셨고요.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와 평택시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가 여기 나옵니다. 저는 제가 여기 덕양구에 있다고 해서 앞으로 덕양구가 엄청 많이 오릅니다라는 말씀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 아직까지 GTX-A 역사 착공가 아직 남아있고 GTX-A가 지금 들어온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랑 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됐는데 또 예타를 재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쯤 저는 뭐 내년 전반기에 뭐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조심스럽게 드리고 더 나가서 인천 청라라든지 송도 같은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 앞으로 상승세를 이끌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GTX 교통호재가 다들 GTX B, C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 공사 착공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GTX를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GTX A의 근처에 있는 특히 고양시 킨텍스역이라든지 창릉역, 그 다음에 대곡역,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운정역까지 저는 GTX A의 효과를 충분히 톡톡히 누릴 수가 있고요. 오늘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힐스테이트 더 운정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강하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의 중앙선 라인에서 이제 대곡 소사선, 즉 다시 말해서 대곡 소사선이 2023년 1월에 개통이 되는데 일산까지 연장됩니다. 일산선까지. 경의 중앙선 일산역까지 연장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파주시에서 이제 운정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운정까지도 대곡 소사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서해선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제 방송 들으신 분들께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재경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 용산이 이제 내년에 핵심 입지와 함께 각종 개발 호재가 있으면서 앞으로 이쪽을 주목해 달라는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감사스마일이 감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신사역 구간이 이제 5월 정도에 개통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 지금 이제 용산에서 신사 구간까지가 내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갈 수도 있다. 또 예산 반영이 됐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지금 착공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용산이 개발이 된다는 거는 서북부 쪽으로 특히 이제 삼송이라든지 서대문이라든지 마포 쪽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너지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송도라든지 그 다음에 인천, 청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저렴하고 개발 호재가 많은 청라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 감사스마일도 개인적으로 송도라든지 청라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영향이 올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주택 유형별로는 내년에도 아파트가 오피스텔이나 빌라보다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감사스마일 생각도 그렇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년에 이제 오피스텔, 즉 다시 말해서 아파텔, 주거용 아파텔 그 8사 이상으로 해가지고 중대형이 공급이 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또 내년에 분양하는 뭐 아파텔이라든지 분양하는 오피스텔이 DSR에 적용이 또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분양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은 또 끼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내년에 또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아파텔로 많이 또 갈 것 같다라는 저희 조심스러운 제 예상을 갖다가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은 서울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내년에도 18,000세대, 그 다음에 내후년에 2만 세대, 그러니까 올해 39,900세대 합친 것밖에 안 되거든요. 뭐 많이 지금 거의 한 2023년까지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수도권이 주택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정부에서도 지금 뭐 이재명 지금 대통령 후보께서도 지금 양도세를 갖다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놔야지만 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지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선거 전에 긍정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전문가분들께서 지금 내년에 어찌됐든 간에 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도 충분히 감안하고 우리나라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면서 변이도 계속 생기면서 집의 소중함 그리고 집이 방 3개 화장실 하나 아니면 25평보다는 34평을 더 선호하고 34평보다는 39평 그러니까 중대형 평수를 지금 더 선호하는 현상이 지금 앞으로도 당분간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스마일이 오늘 그러니까 내년의 주택시장은 올해보다는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올해만큼까지는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내년 집값이 폭락할까요? 라고 저에게 이제 감사스마일에게 여쭤보시면 폭락할 일은 없는데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급급매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좀 짧게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뭐 청년 3기 신도시라든지 사전청약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고 하는데 일단 각자가 잘 준비하셔서 내 집 마련을 꼭 하시고 특히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제가 제 솔직하게 내 집 마련을 늦어도 내년 3월 전에는 꼭 하시고 정말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장항지구 사전청약을 꼭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운데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